화이팅 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10분 지각하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한참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도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교통 상황상. 자, 근데 장경태 위원장 당장 오늘 지각한 이유는 당장 내일 경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이틀간 안심번호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대문을 지역구, 원래 민병두원 지역구였습니다만 컷오프 됐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청년 두 분, 장경태 청년위원장, 김현지 코로나19 대책 추진단 부단장, 이렇게 1대1 대결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언론 보도나 혹은 이 커뮤니티 여론을 보니까 팽팽하던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새로운 또 정치 신인들의 어떤 경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젊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염원이 아마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간다던데요? 아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4년 전 뭐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좀 그 사례와 지금의 사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년 전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요. 또 비대위라는 정말 당원 당규를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김종인 대표께서 사실 사천에 가까운 공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당대표가 사천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시스템 공천, 당원 단계에 의해서 공천을 진행했기 때문에 4년 전 상황과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이 결국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뭐 아마도 민명도님께서도 막 고심이 대단히 억울하시고 고심이 크실 텐데요. 예. 대부분 아마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하고 전화 연결로 한번 여쭤보죠. 이준석 최고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공천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거 결국은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때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사실 지금 뭐 제가 어떤 방송에 더맨더머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 비례 이 정당, 비례 위성 정당 또는 자매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1당과 2당이 둘 다 지금 더맨더머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성교 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어쨌든 방향성이 정해져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은 이거는 그 현재 형식을 보면은 그 민주당이 가진 득표력으로 소수 정당의 후보들의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지금 나오는 소수 정당들 뭐 가자 무슨 당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의 역사도 길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제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소수 정당이냐. 제가 오늘 뭐 그 가자 환경당이라는 곳에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당에서 오늘 그 비판을 좀 했는데요. 예. 가서 검색해 보시면 무슨 플라스틱 뚜껑을 뭐로 바꾸자가 당의 첫 번째 정당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 생각에는 이걸 그 진짜 연대를 하자고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 연대라고 했으면 국민들한테 왜 이 플라스틱 뚜껑을 바꾸는 목적을 가진 당과 저 집권 여당이 꼭 연대를 선거연대를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의석을 사실상 보증해서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하여튼 양당이 다 문제다 이렇게 결론 짓고요.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전화통화 끊을게요. 자, 재난 기본소득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콩은 한다 그러고 미국도 앞으로 홍콩 같은 건 150만 원, 미국은 250만 원, 일본도 지금 할 계획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왔던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준석 최고. 네.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굉장히 견해는 모호해졌는데요. 예. 원래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는 또 일반적으로 얘기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의 행정적 비용이 크니까 그걸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제공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에 가까운 것이고 재난 수당에 가까운 언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끼워 넣으면서 굉장히 모호해졌는데 제가 지금 100만 원 보편 지급 안으로 이야기되는 김경수 지사 안을 한번 간략히 비판해 보자면은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미래통합당도 매우 찬성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전 국민 보편적으로 100만 원 주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라든지 여러 이유로 뭐 소득이 변하지는 않은 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은 덜해서 소비가 줄었겠지만은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선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자영업자나 제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택시 미터기 볼 줄 알아가지고 가서 가스 충전소에서 미터기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루에 이제 산학금이 1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역조가. 근데 지금 10만 원 이렇게 매출 찍으시는 분도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1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그보다 예. 더 큰 손해가 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아까 말했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 예. 100만 원 그 이상의 지원을 하자라는 예. 취지로 저희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반론 들어보죠. 장경태 최고. 네, 좀 아무래도 저랑 생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등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는 국민 기본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국민의 어떤 초과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소득의 차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존받고 지원받아야 되는 금액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 최고.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건 뭐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호주나 지금 거의 다 모든 국민들한테 제공하자 이건데, 예. 외국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별적보다? 자,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직접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만약에 줄 부분이 있으면은 먼저 지금 당장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출해야 되는 가장 큰 비용이 다가오는 게 부가세 납부,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입니다. 예. 이런 것들부터 우선 뭐 6개월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율을 좀 감면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선행되어가지고 본인들의 당면은 어려운 지출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민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는 재난소득을 지급한다 이러면은 그분들은 납득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만 해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뭐냐면 감세입니다. 뭐냐면 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데 행정비용이 가장 적은 건 감세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우선 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금 당장 부가세 같은 것을 전액 면제에 가깝게 간다고 하면은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긴급 생활 안정자금과 소비 진작책은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여당은 그 두 가지 섞어가지고 100만 원 기본소득제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물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기본소득제가 두 가지 동시에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근로소득자는 돈이 줄어가지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출 환경이 안 좋은 것이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같은 분들은 진짜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최고는 감세를 언제나 경제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는 항상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기본소득 부가세나 종합세를 낮추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도 지금 뭐 부담이실 거고요. 인건비도 부담이실 겁니다.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소위 경영난에 해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모든 국민에 대한 어떤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좀 떠나서 함께 합심해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최고 지금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차피 대면 접촉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뭐 SNS 활동도 늘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길거리 출퇴근 인사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게 사람을 만나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큰 지출, 특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가세 선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영업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당이 주요 지지층이 화이트 칼라층이라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자나 아니면은 그 공무원 계층을 지금 굉장히 배려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감하면서도 반대로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블루칼라 그래요. 계층 하루하루 일당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제발 그분들에게도 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5월달이 오는 게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예, 장경태 최고 마지막 한마디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 정부와 온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또 정치권이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이 이제 정치권이 이제는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